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예절과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절이나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이 제사를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지내지 않고 대부분이 장남이 지내고 있는데요. 꼭 장남이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청명한식이 다가오죠. 이때는 조상산소 손을 봐도 된다는 날이랍니다. 물론 원래는 또 윤달이어서 이중으로 좋은 날이 될 것 같네요. 곧이어 또 제사도 다가오는데요. 기제사나 명절이 되면 제사 이야기로 모두가 시끌벅적하지만 지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돌아가고 정말 조용하지만 지내는 사람은 엄청 신경이 쓰였죠. 그럼 이 제사란 무엇일까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제자는 제사 제자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나 양, 돼지 등의 희생으로 쓴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물을 하늘과 땅과 조상에게 바쳐 나라와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고 복을 구하는 의식인데요. 제사의 근본은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고 친족 간의 우애와 혈연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자식은 다 같은 자식인데 제사는 왜 장남만 모셔야 하나?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뼈 빠지게 일만 한다, 이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심지어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늘어난다고 하니 제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답니다. 그럼 제사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사는 고려시대 말과 조선 중후기까지만도 오늘날처럼 큰아들, 그러니까 장남이 제사를 전담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도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순서에 따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윤회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16세기를 무대로 묵제일기를 쓴 이문건은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외손 봉사까지도 행했답니다. 또 조선 후기 문인 심노성은 1801년부터 1806년까지 부산 기장에서 머무르는 5년 5개월 동안 매일 쓴 유배일기 남천일록에서 이와 같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동네 정시 제례는 장자의 집이 아닌 여러 형제 집에서 부유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는 진실로 올바른 예절이 아니지만 또한 그릇된 것도 아니니 형세에 따라 적당한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곳 풍속은 제례에 가묘와 신주가 없고 단지 위패만 세운다. 비록 사당이 없어도 적장자나 지자할 것 없이 모든 자손이 돌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여기서 지자는 차자 이하의 아들을 말하죠. 가령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장자가 조보의 제사를 지내고 차자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셋째 아들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죠. 이를 주관하다가 또 서로 바꾼답니다. 연허의 풍속은 모두 그러하다라고 제사는 장자가 반드시 지내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답니다. 이런 윤회봉사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리학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자 오늘날처럼 장자가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계 중심의 종법 질서가 확고해지고 재산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누는 균등상속에서 차등상속으로 바뀌면서 제사도 윤회봉사에서 장남 단독봉사로 변화되었다네요. 이제 우리의 상속법도 아들, 딸 구별하는 차등상속에서 균등상속으로 바뀌었으니 제사도 장남한테만 지우지 말고 차례만이라도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도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형제끼리 제사를 각자 맡아 지내는 윤회봉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실제 제사나 차례를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면 순기능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생각과 재물에 대한 정성이 각별해질 뿐만 아니라 장남에 대한 고충도 알게 되겠죠. 비록 제사 때이긴 하지만 형님들이 동생집에 갈 수 있어 좋고요. 조카들도 큰 집이나 작은 집을 오고 가게 되어
가족 간의 유대도 한결 두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제사를 몇 대까지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고요. 조상의 제사 대수는 예로부터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4대 봉사를 당연시 하지만 처음부터 4대를 제사 지낸 것은 아니고요. 유교식 제례를 처음 수용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만 해도 신분과 지위에 따라 봉사 대수가 달라 하급 관원과 서민은 모두 부모 제사만 지내도록 되었다네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6품 이상은 3대 봉사, 7품 이하는 2대 봉사까지 하고 서민은 모두 부모 제사만 지내도록 했는데요. 이를 조선 왕조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여 거행토록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조상 봉사 대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상 혼란도 따르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6품 관직에 있을 때는 3대까지 제사를 지내다가 본인이 죽고 관직이 없는 자식이 제사를 모시게 되면 부모 제사만 지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반의 경우 4대까지 제사를 지냈는데요. 양반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말기에는 일반 서민들도 모두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4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상놈 소리를 듣기까지 했으니까요. 일제가 의례 준칙을 만들어 기제사는 부모와 조부모 2대까지만 지내도록 강제로 정했지만 대부분이 4대 봉사를 했다네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전처럼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상놈 집안이라 손가락질 하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인지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이것저것 차리지 말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지내라 이러는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풍속도 바뀌듯이 민족의 신앙처럼 이어온 제사도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고 또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할 수 있답니다.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든 장자가 지내든 그건 형편에 따라 하시고요. 요즘은 형제가 있는 집안도 별로 없잖아요. 또 있더라도 형제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지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음식 준비도 쉽게 하고 정성을 다하고 싶다면 이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대수마다 제물을 갈지 않고 제물도 나누어서 준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서로 잘하는 음식을 잘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장남은 밥이랑 탕 같은 거 당연히 하겠죠. 둘째는 고기와 적, 셋째는 나물과 떡, 다섯째는 전, 막내 과일 이렇게 형제끼리 자기 몫을 나누어 준비토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과연 제사를 장남이 지내야 하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를 다른 곳에 가져갈 때는 반드시 조상께 아뢰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디서 지내더라도 귀신같이 찾아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서 지내든지 누가 지내든지 조상을 모시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요 도리일 수도 있잖아요. 정성껏 조상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 최고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